오늘의 닥치고 성장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디스커버리 채널이라는 이름 다들 아실 겁니다. 상어와 우주, 고대 문명을 다루는 그 다큐멘터리 채널 맞습니다. 그 채널의 창립자가 은퇴한 뒤 회사를 하나 더 세웠습니다. 자기 벌은 남 못 준다고 역시 다큐멘터리 회사였죠. 이 회사는 원래 두 갈래로 돈을 벌었습니다. 시청자에게 직접 구독료를 받고 방송사와 스트리밍 사업자에게 콘텐츠를 넘기고요. 그런데 최근 여기에 완전히 새로운 고객이 붙었습니다. 바로 인공지능을 만드는 회사들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이 회사가 2분기 실적을 발표하자 주가는 2달러 80센트에서 3달러 99센트로 하루 만에 42% 폭등했죠. 회사 이름은 큐리오시티 스트림, 종목 코드는 CURI입니다. 이날 발표한 실적은 이 회사 역사상 최고였습니다. 그런데 이 실적을 만든 건 구독자가 아니었습니다. 시청자에게 받는 구독료는 1년 전과 거의 같았거든요. 늘어난 건 라이선스였죠. 1년 전보다 48% 뛰었습니다. 직전 분기와 비교하면 석 달 만에 2배가 넘게 폭발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회사의 사업 모델 변신이 완벽해 보입니다. 그런데 공시를 열어보면 중요한 대목이 세 군데 나옵니다. 첫째, 상품입니다. 인공지능 회사의 다큐멘터리를 판다는 게 정확히 무엇을 어떻게 판매한다는 걸까요? 둘째, 이익률입니다. 새로 찍은 다큐멘터리도 없이 이익률이 크게 뛰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셋째, 현금입니다. 사상 최대 이익을 낸 이 회사가 정작 영업에서는 현금이 빠져나갔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 세 가지를 확인하면 이 회사의 주가 상승이 신사업을 찾아 성장을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좋은 타이밍에 성사된 몇 건의 거래 때문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런 흥미로운 스토리 좋아하신다면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역시 소영주는 월가의 미아들. 먼저 이 회사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존 핸드릭스, 1985년 디스커버리 채널을 만든 사람입니다. 미국 최초의 다큐멘터리 전문 케이블 채널을 세운 인물이죠. 그런 그는 2014년 5월 회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불과 10개월 뒤 다시 다큐멘터리 회사를 세웁니다. 2015년 3월 18일 출범한 그 회사가 큐리오시티 스트림입니다. 이 당시는 케이블 방송사들이 시청률 잘 나오는 예능으로 옮겨가면서 다큐멘터리를 벌이던 시기였습니다. 이때 그 빈자리를 살펴보는 해안이 나오게 되죠. 초대 최고 경영자는 그의 딸이었고 2018년부터는 디스커버리 출신 클린트 스틸치콤이 회사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0년 10월에 나스닥에 입성합니다. 우선 첫 번째 중요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시죠. 이 회사는 인공지능 회사에 무엇을 파는 걸까요? 과거에는 완성된 다큐멘터리를 팔았습니다. 바로 시청자들이 보는 작품이었죠.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회사는 영상 라이브러리 상당 부분을 인공지능 학습용으로 다시 가공해 17개의 표준 데이터셋 상품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스포츠, 야생동물, 과학, 자동차, 애니메이션. 그 중에는 여러 대의 카메라가 같은 움직임을 동시에 찍은 영상도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인공지능이 영상을 이해하려면 이런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회사는 이런 영상 수천 시간을 고급 영상 편집을 학습시키는 용도로 한 영상연구소에 라이센스하기도 했습니다. 이건 인터넷에서 긁어 모을 수 없는 종류의 자료입니다. 회사가 이걸 상품으로 만들어둔 이유도 명확합니다. 계약할 때마다 처음부터 협상하지 않고 카탈로그에서 골라 사게 만든 겁니다. 최고 경영자 표현으로는 시간이 걸리던 과정을 단순하게 만들고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였습니다. 여기에 완전히 다른 자산이 하나 더 있습니다. 8,800억 토큰이 넘는 비공개 코드 데이터입니다. 토큰이라는 말은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인공지능이 글이나 코드를 학습할 때 세는 단위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회사 설명에 따르면 여기엔 코드뿐 아니라 개발 이력과 의사결정 과정, 실패한 시도와 검증된 결과까지 담겨 있다고 합니다. 다큐멘터리 영상과는 별개의 자산이고 인공지능 모델 개발사와
코딩 도구 업체에 학습용으로 라이선스하고 있죠. 고객의 폭도 넓어졌습니다. 상상하시듯이 원래는 전 세계 방송사와 스트리밍 사업자들이었고 지금도 25곳이 넘죠. 여기에 인공지능 회사들이 더해진 겁니다. 다만 정확히 짚을 건 최고 경영자는 최전선에서 대형 인공지능 모델을 만드는 회사가 7, 8곳 정도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영상과 음성, 코드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고 덧붙였죠. 그렇다면 인공지능 회사들은 왜 이 데이터를 사가는 걸까요? 핵심은 권리가 깨끗하다는 겁니다. 현재 인공지능 업계에서 가장 큰 골칫거리가 저작권이거든요. 허락 없이 긁어모은 데이터로 학습시켰다가 크고 작은 소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하기 어려운 콘텐츠일수록 가격표가 높아진다. 최고 경영자의 이 설명이 사업의 가격 논리를 한마디로 보여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새 다큐멘터리를 찍지도 않았는데 이익률이 어떻게 올랐을까요? 먼저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2분기 매출은 2,32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22% 늘었습니다. 그중 라이선스 매출이 1,410만 달러, 구독이 890만 달러였죠. 그리고 매출 총 이익률이 53%에서 73%로 20%포인트나 뛰었습니다. 해답은 단순합니다. 이미 만들어둔 영상을 한 번 더 팔았기 때문입니다. 새 다큐멘터리를 찍으려면 촬영과 편집에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미 창고에 있는 영상을 데이터로 넘기는 데는 추가 비용이 거의 들지 않죠. 회사 설명에서도 이번 분기 새 매출을 만드는데 추가 유통 비용이 아주 적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매출이 22% 느는 동안 매출 원가는 오히려 260만 달러 줄었습니다. 마케팅비도 140만 달러 줄었고요. 그 결과로 전체 영업비용은 1년 만에 24% 감소했게 되었죠. 그 결과 조정이익은 1,140만 달러. 이 역시 사상 최고이고 6분기 연속 흑자입니다. 이제 여기서 감정을 살짝 내려놓고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 회사의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번 분기 순이익 역시 890만 달러, 사상 최고였습니다. 그런데 같은 2분기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 416만 달러였습니다. 장부에는 890만 달러가 남았는데 영업에서는 416만 달러의 현금이 빠져나간 겁니다. 상반기 전체로 봐도 마이너스 295만 달러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바로 사업의 구조 때문입니다. 라이선스 사업은 계약이 시작되고 콘텐츠를 넘겨주는 시점에 매출을 한꺼번에 인식합니다. 그런데 돈이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건 그보다 나중일 수 있죠. 여기에 상반기 콘텐츠 제작에 954만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계약서에는 큰 금액이 적혀 있는데 아직 입금이 안 된 겁니다. 그런데 다음 작품을 만드는 비용은 이미 지불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 회사를 주주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분기마다 주당 8.5센트를 배당합니다. 1년이면 34센트, 지금 주가 기준으로 9%대 수익률이죠. 상반기에 배당으로만 989만 달러가 나갔습니다. 회사는 하반기 라이선스 계약이 들어오면서 연말에는 현금과 투자 자산이 1,700만에서 2,200만 달러로 오히려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연간 매출 전망도 7,700만에서 8,200만 달러로, 조정 이익 전망도 1,800만에서 2,200만 달러로 올려잡았고요. 여기까지 들으시고도 아직 저희 채널 구독 안 하신 분들 지금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이런 고품질 분석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회사를 둘러싼 위험 요소 4가지를 파헤쳐보죠. 첫째, 매출이 들쭉날쭉합니다. 라이선스 매출이 1분기 600만 달러에서 2분기 1,410만 달러로 뛰었습니다. 같은 회사인데 분기마다 그림이 완전히 다르죠. 둘째, 회사 스스로 하반기 전망을 낮춰 잡았습니다. 하반기 6달치 조정이익 전망이 600만만에서 1,000만 달러입니다. 그런데 2분기 한 분기만으로 1,140만 달러였죠.
경영진은 보수적으로 잡았다고 설명했지만 어쨌든 2분기 수준이 이어지기는 어렵다고 회사가 먼저 말한 셈입니다. 셋째, 고객 집중입니다. 최전선 인공지능 연구소가 7, 8곳이라는 건 큰 계약이 소수에게 몰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중 한 곳이 계약을 갱신하지 않으면 분기 실적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넷째, 구독 사업이 성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구독 매출 890만 달러는 1년 전과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줄지 않은 건 다행이지만 늘지도 않았죠. 지금 이 회사의 성장은 전부 라이선스에서 나온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이제 최종 정리하겠습니다. 큐리오시티 스트림은 AI 유행을 쫓아 만들어진 회사가 아닙니다. 디스커버리 채널의 창업자가 은퇴 10개월 만에 재창업에 성공해서 지금은 그 영상 창고를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로 다시 팔고 있습니다. 17개의 표준 데이터셋과 8,800억 토큰의 코드, 권리가 깨끗하다는 것이 가격의 근거입니다. 그 결과 이번 분기 매출 총이익률은 73%, 순이익은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상반기 영업현금은 마이너스였고 그 사이 배당으로는 989만 달러가 나갔습니다. 하반기 전망은 회사 스스로 낮춰잡았고요. 그래서 앞으로 투자자분들께서는 반드시 4가지 요소를 점검하십시오. 첫째, 라이선스 매출이 특정 분기의 대박이 아니라 여러 분기에 걸쳐 이어지는지. 둘째, 상반기에 마이너스였던 영업현금 흐름이 하반기에 플러스로 돌아서는지. 셋째, 연말 현금이 회사 전망대로 1,700만 달러 이상으로 늘어나는지. 넷째, 라이선스 고객의 수가 실제로 늘어나는지. 우리 채널의 하이라이트, 월가의 미아들의 한 줄 평입니다. 이 회사의 영상 창고는 팔아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갚은 권리를 다른 고객에게 다른 용도로 다시 팔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진짜 자산이 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한두 번의 큰 계약이 아니라 고객이 늘고 계약이 반복돼야 합니다. 지금 이 회사에 필요한 건 더 많은 콘텐츠가 아닙니다. 더 많은 고객, 그리고 반복되는 계약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큐리오시티 스트림은 인공지능 시대의 콘텐츠의 밸류를 재발견한 회사일까요? 아니면 잠깐의 데이터 수요에 올라탄 회사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십시오. 오늘 영상이 인공지능 시대의 콘텐츠 사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월가가 외면한 이야기 뒤에서 진짜 숫자를 계속 추적하겠습니다. 언제나 차가운 숫자로 팩트 폭행을 날려주는 월가의 미아들이었습니다. 성투하십시오. 빅테크 말고 성장주